우리가 알던 세상이 정말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도발적인 이 질문을 함께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확실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판이 움직이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질문을 놓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세계의 기둥으로 된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적으로는 국제법이나 유엔 같은 기구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이 세 개가 바로 그 기둥인 거죠. 이걸 머리에 딱 넣어두셔야 앞으로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장입니다. 존 아이켄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의 질서가 가진 핵심 아이디어는 이 위기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을 거라고 주장하자. 자,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아이켄베리는 딱 잘라 말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대랑 자유주의라는 원칙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좀 약해진다고 해서 자유주의라는 더 큰 판 자체가 엎어지는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그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는 게 뭘까요? 아이켄베리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문 열고 교류하는 게 서로 막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 둘째, 약속, 즉 규칙이 있어야 서로 협력하기가 편하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뭔가 더 잘 통하고 협력도 잘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요즘처럼 다 얽혀있는 세상에선 싸우는 것보다 힘 합치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다. 바로 이 믿음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죠? 완전히 정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아이슈의 자라콜 교수는 아니 이미 끝났어 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냥 좀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이 깨졌다는 거죠. 자, 두 사람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딱 정리해 볼까요? 한쪽은 뼈대는 튼튼하니까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아니 뼈대까지 다 썩어서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아이켄베리는 미국이 정신 차리고 다시 리더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자라콜은 건물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목적도 다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정말 팽팽하죠?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폐허에서 돌을 주워다가 자기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로마 제국이 계속된 건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유엔이니 WTO니 하는 기관의 이름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옛 제국의 돌멩이일 뿐 원래의 목적과 정신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시각을 한번 볼까요? 믹 콕스라는 교수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념이고 뭐고 일단 팩트부터 보자 이거죠. 그 팩트가 뭐냐? 바로 미국의 압도적인 힘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미국이 쓰는 군사비가요. 그 다음 8개 나라를 다 합친 거랑 맞먹습니다. 혼자서요? 이게 바로 콕스 교수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힘이죠. 군사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돈,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의 약 60%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에요. 힘이 넘쳐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예전처럼 자유주의 질서를 지키는 데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쓰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 이게 콕스 교수가 꼬집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걸까요? 스테파니 리카드 교수는 그 답을 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모든 게 시작된 지점이 보입니다.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생기고 2000년대에 거대한 중국이 여기에 합류했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세계 무역이
와, 무려 400%나 폭증합니다. 자, 리카드 교수는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4단계로 설명해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세계 무역이 빵 터졌어요. 둘째, 그러자 미국 내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죠. 셋째, 이 피해가 특정 동네에 집중됐습니다. 공장 하나 없어지면 그 동네 전체가 휘청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 4개 중에 1개는 바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옛날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으로의 세상, 그 판은 대체 누가 짜게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전문가들은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이야기해요. 첫째, 아예 중국이 새로운 리더가 되는 그림. 둘째,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한국 같은 중간급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 미국이 선거를 통해 마음을 바꿔서 나 다시 돌아왔어 하면서 예전 역할을 다시 맡게 되는 그림.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확실한 건 우리가 알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무거운 숙제일 겁니다.